헝가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900억 유로 규모의 유럽 대출 제공을 전면 허용할 것입니다. 헝가리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차단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부다페스트는 에너지 자원 공급을 최대한 다양화하여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크게 줄이려고 할 것입니다. 헝가리의 새로운 지도자 페테르 머저르는 마침내 자신의 외교 정책을 분명히 밝혔고 그의 발언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너무나 놀라워서 크렘린에서는 이제 헝가리가 러시아의 비우호적인 국가가 되었다고 서둘러 발표했습니다. 결국 페테르 머저르는 빅토르 오르반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정치인임이 드러났습니다. 저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함께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이 영상에 댓글,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 텔레그램 채널 패치이 뉴스도 구독해 주세요. 링크는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자, 페테르 머저르의 정당이 헝가리 의회에서 헌법상 다수인 3분의 2의 표를 얻었지만 그는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에 방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페테르 머저르는 월요일 첫 공개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여기서 머저르의 말을 이미 오해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의 발언을 바로 인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먼저 인용문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해석하겠습니다. 인용문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한 수십억 규모의 대출입니다. 저는 우리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지 확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12월 유럽연합 이사회 정상회의에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가 참여하지 않는 900억 유로 지원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와는 관련이 없으며 실제로 그렇게 결정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이미 12월 브뤼셀에서 내려졌기 때문에 왜 이것이 변경되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빅토르 오르반의 입장을 이해해요. 처음에는 그가 대출을 받아들였다가 그 다음에는 거부했으며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 가입 문제도 마찬가지로 그의 입장이 바뀌고 있습니다. 2022년에 그는 우르술라 폰데어 라이엔에게 우크라이나가 즉시 유럽연합에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그 후에는 자신이 그것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통에서 일관되고 정직하려고 노력할 것이며 6개월마다 우리의 결정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가장 중요한 인용문이었습니다. 마자르는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지난해 12월 EU 정상회담에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를 제외한 24개 유럽연합 국가들 이 900억 유로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즉, 세 나라는 단순히 자신들의 기여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지원에도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 후 빅토르 오르반은 갑자기 입장을 바꿔 이 결정을 변경했고 자신의 자금이 아니라 EU의 우크라이나 지원 자금을 차단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자르는 오르반이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하며 12월에 내렸던 원래 결정을 고수하겠다고 했습니다. 즉, 대출을 막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마자르는 직접적으로 결정이 이미 내려졌고 우리는 거기에 돈을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헝가리가 여전히 그 대출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무도 헝가리에게 그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자르는 헝가리가 오랜 기간 오르반의 실패한 정책으로 인해 복잡한 경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자르의 또 다른 인용문을 소개하겠습니다. 헝가리는 매우 어려운 재정 상황에 처해 있으며 우리의 과제는 우리에게 속한 유럽연합의 모든 회원국들이 받았지만 우리만 받지 못한 EU 자금을 되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금을 받지 못했고 우리 경제에 사용할 수도 없기 때문에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헝가리의 예산 적자는 2000년 이후 3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EU 자금을 되찾고 싶습니다. 여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EU가 오르반 정부에 대해 동결한 170억 유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자금이 동결된 이유는 오르반이 언론인들을 탄압하고 법을 개정하며 사법부를 장악하는 등 여러 조치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아주 간단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마자르는 170억 유로를 해제받기 위해 유럽연합의 공동 외교 정책 노선을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헝가리를 위한 유로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900억 유로를 해제해야 합니다. EU 외교관들은 이것이 브뤼셀에서 그에게 기대한 바였다고 말합니다. 부다페스트를 위한 170억 유로가 전부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출과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제재 패키지에 대한 거부권 해제를 가능하게 하는 과정의 첫 번째 단계가 되어야 합니다. 즉, 유럽연합이 헝가리에 지급하기를 거부했던 최대 350억 유로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빅토르 오르반이 2월에 갑자기 우크라이나 대출에 대한 동의를 철회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크라이나를 경유한 드루즈바 송유관의 러시아산 석유 수송이 중단되었을 때였습니다. 그 송유관은 러시아의 포격으로 손상되었지만 빅토르 오르반은 우크라이나가 정치적인 이유로 공급을 차단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키이우는 4월부터 대출금을 받기 시작해야 했지만 오르반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위기는 해결됐고 이제 빠르게 진행됩니다. 문제는 우크라이나가 예산과 국방을 위한 자금이 6월까지만 남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대출을 재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브뤼셀은 키예프에 돈을 더 빨리 송금하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현재 EU 의장국인 키프로스가 이 문제를 조만간 회원국 대사회의에서 제기할 예정입니다. 이 사실은 키프로스 관리가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금 페타르 마자르라는 인물을 둘러싸고 많은 조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사람들이 독인 객인일 뿐. 마자르는 빅토르 오르반만큼 친러시아족이다. 마자르는 트로이 목마다. 마자르에게 뭘 기대하냐 등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조작을 하나씩 분석해 봅시다. 첫째, 헝가리 유권자들은 실제로 크렘린의 꼭두각시를 친유럽 정치인으로 교체했습니다. 오르반의 경우 꼭두각시라는 표현은 죄송하지만 비유가 아닙니다. 그는 실제로 크렘린을 위해 일했습니다. 직접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크렘린 독재자를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비밀이 아닙니다. 이 점에서 두 번째로 마자르는 친러시아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자르는 친우크라이나적이지도 않습니다. 말 그대로의 의미에서요. 예를 들어 프리드리히 메르츠나 에마뉴엘 마크롱입니다. 하지만 오늘 마자르가 한 말을 보면 헝가리는 단순히 유럽연합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책을 전적으로 따를 것입니다. 즉, 새로운 패키지를 막지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러시아에 대한 제재, 러시아에 대한 지원은 없을 것이고 러시아 재벌을 제재해서 해제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유럽의 지원을 막는 일도 없고 기타 등등입니다. 네, 그게 다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우크라이나에 충분할 것입니다. 즉, 헝가리는 유럽연합 전체가 하는 것과 똑같이 할 것입니다. 오르반은 원칙적으로 크로아티아를 통한 석유 수입을 거부했습니다. 즉, 가능했지만 다양화를 시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희가 이 유튜브 채널에서 여러 가지 선택지가 많았다는 것을 함께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원칙적으로 러시아산 석유만 원했지만 페타르 마자르는 문제가 없으며 이미 공급 다양화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가 곧바로 러시아산 석유를 포기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이미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또한 제 유튜브 채널 시청자 중 일부가 페타르 마자르와 블라디미르 푸틴 협상 준비에 대해 이야기한 제 이전 영상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마자르는 필요하다면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너지 자원 공급에 대해 러시아와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곧바로 배신이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번 자세히 살펴봅시다. 하지만 그 전에 만약 제 영상이 여러분에게 흥미롭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여러분의 후원이나 유튜브 스폰서십으로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모든 링크와 후원 방법은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지원이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먼저 이와 관련해서 마데야르의 실제 인용문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상황이 그렇게 된다면 러시아 대통령과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러시아나 헝가리의 지리적 위치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에너지 의존도 역시 당분간은 그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다각화를 강화해야 하지만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협상을 하겠지만 우리가 친구가 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제 솔직해집시다. 프리드리히 메르츠와 에마뉴엘 마크롱 같은 이들도 특정 조건에서는 러시아와 협상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역시 블라디미르 푸틴과 협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마자르가 필요하다면 자신도 푸틴과 협상하겠다고 말해도 여기서 특별히 놀랄 일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마자르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반대한다고 합니다. 네, 헝가리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지 않을 것이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그들이 싫어서가 아니라 줄 무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헝가리가
유럽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막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또 다른 질문입니다. 이것은 마자르가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 신속 가입에 반대한다는 주장입니다. 맞아요. 그는 예전부터 그렇게 말했죠. 다시 솔직해집시다.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 신속 가입에 반대하는 것은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그리고 아마도 또 다른 10개 정도의 유럽 국가들입니다. 그리고 또 솔직해집시다. 전쟁이 계속되는 한 독일은 유럽연합에 가입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자르는 오르반이 막았던 우크라이나 협상 클러스터를 열어줄 수도 있고 한 발 물러설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나서 수년간 이어질 관료적 절차가 시작될 텐데 이 과정은 오르반이나 마자르와는 상관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이건 마자르의 잘못이 아니라 전적으로 유럽연합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결국 짧은 기자회견 후에 크렘린 대변인이 나왔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는 러시아가 마자르의 선거 승리를 축하하지 않을 것이며 헝가리를 비우호국으로 지칭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이 채널의 활동이 중요하고 흥미로우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채널의 운영을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후원이나 유료 구독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시죠? 모든 링크와 정보는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거기에 알렉세이 패치 채널을 지원하기 라고 적혀 있습니다.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어떤 방식이든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안녕히 계세요.